음, 116-5-1인가요? 아, 6-1이에요? 그럼 116-1에서는 우리가 이게 우리 중위 과정에 있는 이제 2차 부등식에서도 나오는 문제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자, 일단은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거 2x 플러스 11이 7보다 크다. 요거를 풀면 x가 2보다 크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더 간단히 할 거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2보다는 크면서 a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으로 먼저 해의 범위를 나타내서 a의 범위를 예측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자, 이 이상 2보다 크면서 a 이하인 정수가 3개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니까 그 3개를 여기 이 안에다가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보다 큰 정수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3, 4, 자, 5까지 여기 있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5까지 여기 있어야 되고 6부터는 여기 있는 이 네모 박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야 이제 정수가 딱 3개뿐인 거잖아요. 자, 그럼 범위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수직선의 모양에서 A의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A의 범위를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해의 정수 조건을 주고, 이제 어떤 미정계수의 범위 고르라는 거는 이제 중위 과정이랑 별반 다르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등호가 어디다 붙는지 그걸 판단하셔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등호가 왼쪽에 붙을지 오른쪽 부동에 붙을지 그걸 판단. 그러면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요? 그렇죠, 왼쪽. 오케이. 잘 고르네요, 그거는. 맞아요. 왼쪽에 붙는데. 자, 저렇게 해서 이제 A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계산 내가 좀 잘못했다. 이거 마이너스이잖아. 뭐야. 그러면 여기 숫자만 바꾸면 되겠다. 숫자만. 에이, 삑사리가 거하게 났네요. 자, 여기 11 이하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해야 되죠. 다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답을 좀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겠죠? 어쨌든 푸는 방법은 저렇게 해를 직접 수직선에 나타내고 이제 해 조건에 맞게 A의 범위를 수직선에서 찾아내시면 되겠고, 그럼 또 다르게 거기 99쪽까지 물어볼 거든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봅시다. 118번이요. 자, 그럼 이제 118번의 1번도 이제 여기랑 크게, 여기랑 좀 다르게 이제 해 모양에 맞는 이제 부등식이 연립부등식 중에 두 개 연립부등식 중에 어느 쪽이냐, 요거를 이제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있는 거는 A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A가 없는 거는 A가 없는 대로 다 X에 대해서 푸시면 돼요. 자, 여기 2X 이항하고 마이너스 A 이항에 오면 X가 2A보다 작다. 요거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x-4는 1 이상입니다. 라는 것도 4를 이항해주고 x의 범위를 구하시면 x가 3분의 5 이상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괜찮은 거 맞나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일반적으로 해를 구하게 되면 이 a보다는 작고 3분의 5 이상이니까 만약에 해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요는 보다는 크고 2a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조금 놓치기 쉬운 말이 뭐냐면 맨 첫 번째 줄에 정수 x에 대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수 x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써버리면은 자, 만약에 수직선에 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3분의 5 이상이면서 2a보다 작은 겁니다 라고 하는 x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정수만 고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정수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표시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부등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수 x니까 x가 2, 3, 4, 5만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괜찮나요? 그럼 이 안에 있어야 될 정수가 2, 3, 4, 5라는 얘기지. 이 안에 있어야 될 정수가 정수 x의 대안이라는 말이 써져 있어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18-1번 이 말이 없었으면은 그냥 해 모양을 여기다 맞춰서 a 값을 구하는 문제였을 텐데 이 말이 있으니까 여기는 116-1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린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6은 바깥에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이렇게 2a라는 범위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 6과 2a는 x에 포함되지 않는 순위가 여기에 부등호가 붙는 거 괜찮죠? 2로 다 나누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해결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A의 범위를 저렇게 이제 구해 놓으시면 이제 됩니다. 118-2번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네. 또 다르게 99쪽까지 더 물어보실 거는 없나요? 자, 134-1번 같은 거는 자, 지금 삼각형의 세변에 대한 식이니까 무조건 이제 제일 큰 걸 고르시는 거예요. 제일 큰 거. x 플러스 7이 제일 크겠죠. x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작은 두 변은 x 마상과 x 플러스 3이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제일 긴 변보다 더한 값이 커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지 삼각형의 세변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죠. 짧은 두 변의 합이 제일 긴 변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하나 세워주시고, 그리고 제일 짧은 변이 x 마삼이니까 이게 일단 0보다 커야지 되는 거 맞죠? 그쵸? 이렇게 두 개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두 개의 식을 세워주고 나서 공통범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이항을 해오면 x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예, 적당히 다 푸시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x가 3보다 크다니까 7보다 크면 어차피 3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4-2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다르냐면, 자, 여기서 x의 값에 따라서 이제 뭐가 이제 제일 클지 이제 좀 가늠을 좀 하셔야 되는데, x가 이제 정수기 때문에, x가 정수라서 이제 절대로 이제 음의 정수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제 0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 x가 정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양의 정수, x는 자연수니까 x로 적당한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원래는 자연수 중에 1이잖아요. 그럼 1 집어넣으시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5x 플러스 1이 제일 커지는 게 아니라 x가 만약에 1이면은 3, 6, 8이 되니까 x 플러스 7이 제일 커요. 근데 x가 뭐 2나 3 같은 게 돼버리면 5x 있는 쪽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식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야 돼요. 정확하게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3x하고 5x 플러스 1을 비교해보면 무조건 5x 플러스 1이 더 크고요. 자, 여기서 제일 긴 변이 될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7 아니면 5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두 변이 3x와 5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여기서 제일 긴 변이 5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짧은 두 변의 합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짧은 두 변의 합이 제일 긴 변보다 커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두 개씩으로 쪼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긴 변이 요 놈이 될 때랑 요 놈이 될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x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양의 정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두 개 뽑혀야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줘도 판단이 안 되면은 3x가 제일 길 때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문제들에서는. 근데 이제 보통 식이 두 개만 이렇게 세워서 푸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기를 풀어보시면 자, 여기는 x 이하면 7x, 1 이하면 6이니까 x가 7분의 6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대로 풀면은 이제 여기 뭐 마이너스 x 되나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x가 6보다 작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x가 6보다는 작으면서 7분의 6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풀어서 이렇게 공통범위 구하시면은 x의 값의 합은 정수기 때문에 1, 2, 3, 4, 5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2는 조금 34-2랑 다르게 제일 긴 변이 이거다 하고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가 하기가 좀 그러니까 가능한 두 가지 경우를 다 엮어가지고 부등식을 세우셔야 돼요. 제일 긴 변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이제 각각 잡아서 이제 두 가지식을 세워서 연립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괜찮으면 105쪽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개의 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4개씩 나눠주면 빵이 남고 5개 나눠주면 빵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 워딩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0개는 빵의 총 개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시계의 이제 부등식을 세우는 메커니즘은 이거예요. 자, 빵의 총 개수와 그리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자, 주는 빵의 개수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따라서는 뭐 그 대상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전체 수량과 뭐 학생들이 갖는 빵의 개수 또는 뭐 이게 여기 136-2번 같은 문제로 오면은 책의 전체 수량과 우리가 실제로 읽는 책의 이제 쪽수, 이게 책의 전체 쪽수와 실제로 읽는 책의 쪽수를 분배를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에 따라서 여기는 말들은 조금씩 다르는데, 그러니까 전체 수량과 뭔가 우리 배분이 되는 실제 수량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이제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이 문제에서의 부등식을 세우는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부등식을 세우게 되는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의 비교를 통해서 부등식이 세워집니다. 그럼 빵의 총 개수는 100개죠. 자, 그러면 이제 빵의 총 개수는 100개인데 4개씩 나눠주게 되면 이제 학생 수가 X라고 했을 때, 자, 학생이 X명이라고 했을 때 한 명당 4개씩 X명에게 나눠주는 빵은요, 4X겠죠? 이게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빵 개수가 되는 거라고, 4X가.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빵이 남았네요. 그쵸? 자, 빵이 남았다는 얘기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빵 말고도 뭔가가 더 있어서 이게 얘네들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등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등식으로 따지면 이런 건데 만약 이 네모가 없으면 누가 더 큰 거야? 100이 더 큰 거죠. 그쵸? 되게 헷갈린다. 그쵸? 이쪽이니까 너네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100이 더 큰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등식이. 자, 그러니까 먼저 등식을 이용해서 크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5개씩 나눠주면 이제 반대죠. 5개 나눠주면 5개씩 나눠주려고 하니까 5x만큼의 빵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제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5x가 100개보다 넘친 거지. 그러니까 5x만큼 줘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좀 더 뭔가 실제로 부족하니까 100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OX 쪽이 좀 더 크겠지.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 빵의 개수가 더 많은 거니까. 그래야지 이제 부족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셔도 되겠고. 자, 아무튼 얘네들의 연립부등식 풀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X가, 자, 여기는 25보다는 작다라고 되는 거고요. 여기는 X가 5로 나눴을 때 2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 엮으면 20보다는 크고 25라는 작으니까 학생의 최대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135번이 좀 풀리고요. 136-1번도 조금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이것도? 괜찮아요? 다시 2번만 하면 돼요? 오케이? 1번도요? 그럼 1번이랑 2번이랑 이게 사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건 똑같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빵 개수잖아요. 여기서는 페이지, 그러니까 책의 전체 페이지 수와 실제로 읽은 페이지 수의 비교를 해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쪽수는 어떻게 될 거냐? 전체 쪽수 뭔지 모르지, 당연히. 전체 쪽수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쪽수를 뭔지 몰라요. 자, 뭔지 모르지만 전체 쪽수가 뭔지 모르고 우리가 자, 6쪽씩 읽으면 68일 이하가 걸린대요. 전체 쪽수를 X라고 놔요. 자, 그러면 이제 6쪽씩 읽으면 하루 6쪽씩 읽으면 28일 이하가 걸린대요. 그러면은 내가 전체 쪽수가 X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 6쪽씩 하루 6쪽씩 28일 동안 읽으면 이만큼의 쪽수를 읽는 거죠. 이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읽는 기간이 이것보다는 덜 걸린 거네요. 그럼 실제 내가 6일씩 하루 6쪽씩 28일 동안 읽은 쪽수하고 그럼 책 전체 쪽수를 비교하면 자, 이것보다는 더 짧게 걸리잖아. 그치? 이것보다 더 짧게 걸린다는 얘기는 전체 쪽수가 이것보다는 좀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28보다 작은 수가 되더라도 이제 전체 쪽수를 넘어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28일 동안 읽은 게 더 많다는 거고, 그러면은, 자, 여기는 어때요? 전체 쪽수 X랑, 그 다음에 9쪽씩 8일 동안 읽으면, 자, 72쪽 읽는 건데, 이것보다는 더 책이 남는 거죠, 책이. 그쵸? 책의 쪽수가 더 남는 거니까, 여기다가 뭔가 더 남는 게 얼마냐면, 95쪽보다 더 많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추가를 해줘야 같아지는 거라, 원래는. 그런데, 추가를 해야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추가되는 게 없으면은, 이게 더 많은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책의 전체 쪽수와 실제 읽은 쪽수를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니까 자,
6쪽씩 28일 동안 읽어도 충분히 책을 다 읽고도 기간이 남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6쪽씩 28일 동안 읽는 양이 책의 전체 쪽수보다 많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9쪽 18일 동안 읽고 95쪽을 더 읽어도 우리가 책이 쪽수가 남는다는 얘기는 전체 쪽수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반드시 전체 수량과 총 개수 이런 것들, 전체 수량과 실제 읽은 양이겠죠. 여기서는 실제로 나눠주느냐, 실제로 읽어내느냐,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 다 끝나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136-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체 쪽수 몇 쪽인지 모르지. 전체 쪽수를 똑같이 여기처럼 x로 놔. 자, 그러면 8쪽씩 읽으면 50일이 안 걸려요. 그러면 8쪽씩 읽으면 50일이 안 걸린다는 얘기는 내가 50일을 읽으면 우리가 전체를 다 읽고도 책이 쪽수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8쪽씩 50일 동안 읽은 양이 전체 쪽수보다 더 어때야 돼요? 이쪽이 많아야 돼요? 이쪽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50일을 읽어도 이제 기간이 남은 거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더 커져야 된다고. 그렇죠? 50일이 채 안 걸리는 거니까 50일 딱 읽는 그 양보다 x가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밑줄이 안 붙습니다. 여기서는 28일 이하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등호가 붙는 거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쪽을 먼저 읽고, 자, 9쪽씩 읽으면 44일보다 더 걸린대요. 자, 그럼 x랑 실제 읽은 양 두 쪽을 먼저 읽고요. 9쪽씩, 하루에 9쪽씩 읽으면은 44일 읽은 것보다, 그럼 44일 읽은 양보다는 x가 더 이제 많아야 돼. 좀 더 걸린다고 그랬잖아. 좀 더 걸린다는 얘기가 좀 더 읽어야 양이 있다는 얘기죠. 책에서. 자, 이렇게 식이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텐데 이제 빵의 개수랑 이게 학생들이 나누는 빵 개수에서는 조금 이런 게 안 통하는데, 자, 여기서 자, 이게 기간이 남으면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기간이 남으면 전체 쪽수보다는 실제 읽은 양이 많은 거고요. 책이 남으면 책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뭐 굳이 여기는 136번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전체 수량하고 실제 필요한 이제 빵 개수 이제 페이지로 들어오면은 이게 책 읽는 문제면은 이제 전체 쪽수와 실제로 읽는 책의 쪽수를 비교를 해서 이제 부등식 잡아주시면 됩니다. 또 거기 106쪽에는 137번 같은 게 조금 처음에 그럴 텐데, 저번에 이제 의자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 예제에서 풀어줬던 의자 문제. 이제 그거하고 메커니즘이 이제 같습니다. 자, 상자를 이제 인형을 상자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인형을 나누어서, 자, 상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니까, 그러면은 나눠지는 대상이 있을 거고 그 나눠지는 걸 받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받는 쪽이 보통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x. 상자가 x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인형이 개수가 이제 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형수를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첫 번째 줄을 보면 인형수를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개씩 하면 인형이 6개 남아요. 그러니까 상자에 5x만큼의 인형이 들어가고도 6개가 추가로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인형수를 구하는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x만 정해지면 인형수가 계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워딩, 자, 이렇게 되는 거의 두 번째 워딩이 뭐냐면 9개씩 담으면, 자, 9개씩 담으면 이제 학생과 의자로 치면 학생이 9명씩 앉으면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상자 2개를 낳는다. 그럼 이런 거는 비어있다는 말이 생략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9개씩 나누면 빈 상자가 2개니까 이것 때문에 범위가 생긴다고. 인형수의 범위. 이것 때문에 인형수의 범위가 잡힙니다. 제일 인형수가 많을 때랑 제일 적을 때가 생겨요. 제일 많을 때 9개씩 꽉꽉꽉꽉 채워서 우리가 빈 상자만 딱 2개 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자라고 치면은 9개 쭉쭉쭉쭉 담다가 저기 마지막 상자는 빗금칠 할게요. 자, 비어있는 상자는 반드시 2개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몇 가지가 상자 X개인데, 자, 마지막에 들어가는 인형이 마지막에
인형이 들어가는 마지막 상자의 개수에서,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형의 개수에서 이제 범위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최대는 모든 상자에 9개씩 꽉꽉꽉 채워준 거야. 여기 비어있는 거 2개 빼고. 그때가 이제 최대지. 자, 여기 있는 인형의 개수가 9개가 될 때가 최대고, 자, 1개가 될 때가 최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잡힙니다. 자, x-2개의 상자에 9개씩의 인형이 들어가니까 9x-2가 최대.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가 나오겠죠. 최소. 인형수의 범위가 나오는데, 최소일 때는 언제냐면, 자, 9개씩 들어가는데, 마지막 상자에 1개 들어갈 때, 1개. 그죠? 자, 1개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9개씩 들어가지 않은 하나, 둘, 3개 상자 빼고 다 9개씩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다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좀 외워요. 이제 9x, 상자 2개 빼기 2, 이렇게요. 여기 9, 빈 상자 2개 빼기, 그러면 여기가 정해지면 최소한 하나 줄이고, 뒤에 하나 늘리고. 나중에 패턴화해서 외우게 됩니다, 이게. 이런 가부적 문제들은 문제 읽어보고, 아, 그런 문제구나 라는 게 판단 들면 딱 최대만 잡으시면은 최소가 바로 나오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푸는 거는, 자, 가운데 거 기준에서 왼쪽 거랑 비교, 그 다음에 가운데랑 오른쪽 거 짝지어서 식을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뭐, 계산하는 거 여기까지만 적어 드릴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것과 오른쪽 거를 짝지어서 부등식을 세워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조금 계산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37-2번. 자, 그럼 137-2번은 지금 290개의 사탕을 상자에 넣는데 전체 사탕의 개수를 알려주는 문제죠? 그렇죠? 이제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전체 사탕의 개수를 알려줬냐, 알려주지 않았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137-2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 우리 앞서 풀었던 135-2번 문제가 된 거예요. 전체 수량을 알려줬는데 몇 개씩 담으면 사탕이 남고 몇 개씩 담으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형태죠. 135번 같은 문제가. 135-2번 같은 문제가. 자, 그거를 이제 전체 수량을 우리가 골고루 나눠서 학생들에게 줬냐 아니면 상자에다 줬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전체 사탕 개수, 자, 사탕 개수, 사탕의 총 개수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어디에다 비교를 하냐면 실제 상자에 담은 사탕 개수. 자, 상자에 담은 사탕수랑 비교를 하셔서 이제 부등식을 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290개 있었는데 22개씩 담았죠? 자, 상자 수가 x예요. 자, 그러면 290. 자, 한 상자에 22개씩 x개의 상자에 사탕을 담았으니까 22x가 상자에 담은 사탕수죠? 근데 사탕이 남죠? 그쵸? 그러면 사탕이 남는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뭔가 더 추가해야 전체 사탕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다 뭔가 추가해야 여기랑 똑같아진다고. 그러면 누가 더 많아야 돼? 왼쪽, 오른쪽. 여기다 뭔가를 더 추가를 해야 전체 사탕수가 되는 거니까. 왼쪽이 많아야 될까? 오른쪽이 많아야 될까? 이 판단 하시면 돼요. 아니, 이건 시계고요. 자, 무슨 시계바늘 움직이는 거, 무슨, 이건 피아노 칠 때 왜 박자기 움직이는 거지, 이런 거는. 자, 여기에 뭔가 추가로 더 사탕이 남는다 그랬잖아. 여기에 상자에 들어가는 거 말고도 사탕이 더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사탕이 추가가 돼야지 같은 거야. 여기만 상자에 있는 거니까. 자, 왼쪽이 많아요, 오른쪽이 많아요. 그렇죠, 왼쪽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크기 비교는. 자, 사탕의 개수와 상자에 담은 사탕수를 크기 비교를 해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자, 135-2번 똑같습니다. 자, 그럼 또 290개를 언제랑 비교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만 정해지면 그 다음 거는 그냥 어렵지 않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만 정해지면 24개를 잡으니까 사탕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에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개념인 거지. 그럼 이번에 누가 커? 오른쪽, 왼쪽. 그쵸? 오른쪽이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이 풀리면 돼요. 그럼 x가 몇 분의 몇보다 크고 몇 분의 몇보다 작다는 꼴이 나올 거거든요. 그 범위를 이용해서 상자의 개수를 대분수로 푸시면 돼요. 이거는 한번 계산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x의 값을 범위를 구할 때는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분수꼴로 고치시는 게 좋아요. 12와 24분의 얼마 꼴 이렇게 되겠네요. 50 빼기 48하면 얼마? 2. 뭐 약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눠요, 바로. 1, 이제 70이니까 얼마 들어가는 13. 22분의 4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딱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를 다 적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12점 얼마 얼마와 13점 얼마 얼마 사이에 있는 자연수만 구하면 되니까 13이 정답인데 여기가 14, 15 이런 게 되면은 13, 14, 13, 14, 15 이렇게 다 적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딱히 별말이 없으면은 자, 상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자연수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는 대로 싹 다 적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138-1, 2번은 물어볼 거 있나요? 8-1번이요? 예. 자, 그럼 부등식을 풀면 해가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부등식을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그러니까 몇 x는 얼마 꼴로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몇 x는 얼마보다 크다 작다 꼴로. 그럼 여기서 A로 나누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 알려준 해랑 비교를 해야죠. 실제 문제에서 알려준 해는 x가 요 놈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이 부등식 이런 모양으로 풀었을 때 이 해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요 놈이랑 요 놈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걸 풀어서 여기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시면 됩니다. 8-2번은 이것보다 조금 식이 복잡해졌을 뿐이지 푸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x에 대한 부등식으로 실제로 이제 여기는 a가 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풀면서 이제 마지막 해가 나오게끔 하려면 자 여기 있는 a를 이용한 식과 실제 해하고 서로 같다라고 놓고 a 값 구하시면 돼요. 8-2번은 본인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8-2번도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요. 네, 질문 안 받을 거예요. 8-2번은. 자, 그럼 107쪽에서는 물어볼 거 있을까요? 여기서는 또 미정계수가 두 가지 이상 되니까 또 문제가 또 다르거든요. 107쪽은 물어볼 거. 아이고. 139-1이야. 자, 138-1이나 139-1이나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 있는 A, B를 다 수로 보는 거죠, 수로. 다 수로 생각하고 여기는 X가 주인공, 그럼 BX 이하. 그러면은 이항만 한다고 해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고, 이렇게. 자, 이거는 충분히 이제 중등 2학년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 플러스 B로 나눠서 패를 구해야 되는 게 마지막 순서잖아요. 그래야지 X는 몇보다 작다는 거 이 식으로 계산할 건데, 몇보다 작은지 큰지. 이제 어떻게 될지 이걸로 이제 계산할 건데, 자, 부등호 방향 일부러 안 썼죠.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양에서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미 입이 벌어져 있어야 되겠네. A 플러스 B로 나누는 순간 벌써 입이 벌써 부등호 방향이요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 해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등식이 생기죠.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블랙랍의 2학년 1학기 부등식 풀 때요. 자, 그때도 아마 얘기를 했었고 저번 수업할 때도 영상에서 이 얘기를 했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니까 A와 B의 관계식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조금 작성이 돼야 되겠고요. 이거 작성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 부등식을 풀 수 있으려면 A와 B의 부호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요놈에 이놈에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니까 A, B의 부호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부호까지 이제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요놈하고 요놈이 같다라고 놓을 거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좀 풀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 풀겠습니다. 자, 요놈이랑 요놈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분의 a는 2분의 1. 여기 a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x자로 곱하든, 자, 분모가 분자의 2배예요 하든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이제 관계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랑 b랑 똑같아요. 그럼 관계식은 완성이 됐죠. 맞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분모. 도대체 분모가 뭐였길래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분모 양수 음수. 음수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음수네요. 근데 a랑 b랑 똑같아요. 여기 대신에 a를 집어넣어 봐요. 그럼 2a는 음수네요. 그러니까 a가 음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b도 a랑 같은 수니까 음수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괜찮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등식 풉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은 뭐냐면, 자,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돼서 두 번째 부등식은 AX는 B보다 크다든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AA를 대입을 하자고, B 대신 A를 대입을 해요. 그럼 A로 양쪽을 나누겠죠? 그럼 A로 양쪽을 나누면 우변은 1 돼요. A분의 A니까. 자, 그럼 부등호 방향? 그렇죠. 뒤집어져야 되죠? 이렇게요. A가 음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얻어내시는 게 이 문제 풀이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미정계수 두 개 있는 거는 자, 8-1번처럼 똑같이 하다가 이렇게 미정계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미정계수 두 개를 이용한 이렇게 이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실제 어떤 수라는 걸 이용해서 a, b의 관계식 만드시고 우리가 이제 a, b의 부호까지 관계식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두 번째 부등식이 풀려요. 그럼 또 107쪽에서 또 물어볼 거. 네. 자, 140-1번이나 2번이나 자, 여기는 139-1에서 풀이 자체가 벗어나지 않아요. 풀이하는 방법은 똑같아.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140-1번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자, 주어져 있는 부등식의 해가 자, 요거를 풀었더니 이게 나왔어요. 해가 x는 3보다 마 3보다 작다요. 자, 그럼 b 이하하고 a로 나눴겠죠. 자, b를 이하하고 a로 나눴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분의 마이너스 b가 원래는 이제 우변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야지. 그래야 해가 요걸 계산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또 관계식이 생기죠.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분의 마이너스 b가 마 3이에요. 그럼 풀풀로 고치면서 양변에 a 곱하면은 b는 3a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미 a로 나눈 순간 부등호방이 바뀌었으니까 a가 음수지. 자, 그럼 관계식 나왔고 a의 부호도 나왔죠? 그럼 b는 a의 3배를 한 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플러스 3을 곱했다고 해서 b의 부호가 a랑 다르진 않겠죠? b도 음수예요. 자, 이걸 둘 다 구해주시고 두 번째 부등식 갑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a 플러스 bx는 a 플러스 5b보다 작아요. 그럼 a 대신에 또는 b 대신에 대입하는 게 좋겠다. b 대신에 3a를 대입을 합시다. 여기도 3a, 여기도 3a. 그럼 3a 더하기 a니까 4a. x 3a니까 15a죠. 16a 되는 거예요. 더해주면. 그러면 양변을 4a로 나눠요. 그럼 부등호의 방향을 먼저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냥 나눈 결과를 먼저 써. 항상 나눈 결과를 먼저 쓴 다음에 마지막에 부등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보면서 사이로 나눴으니까 이거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부등호 방향은 마지막에 가서 결정하셔야 돼요. 미정계수가 있는 문제는. 자, A가 음수니까 여기서 부등 방향이 그쵸.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지. 자,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자, 그러니까 무턱대고 항상 부등식의 마지막 해를 구할 때는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특히 중2 과정에서도 나오니까 계속 강조를 하지만 1차 부등식의 마지막 해를 구할 때는 반드시요. 자, 부등의 방향을 제일 나중에 가운데 거 제일 나중에 쓰시는 거예요. 부등의 방향을. 항상 그게 조금 습이 들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ax 플러스래. ax는 어떤 수 b보다 크다 꼴 또는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동의 방향은 나중에 b의 성격을 결정해 줄 때 해주는 얘기고 얘네들이 해가 없다 또는 졸라 많다 무수히 많다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 반드시 이런 모양이 되려면 우리가 여기서 a 값이 필수로 a 값은요 무조건 0 돼야 돼요. 0 곱하기 x가 몇보다 크다 몇보다 작다 이런 꼴이 되어야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참이 되거나 항상 거짓이 되고 해가 있다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a는 0 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머지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등호 방향과 b의 부호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식에서 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42-1번에서 x 빼기 a는 ax 플러스 b보다 크니까 자, ax 이항을 하겠죠. 그러면 1x 빼기 ax 되는 거고 그러면 1마 ax 됩니다. 자, 그럼 우변은요 마이너스 a 넘어올 거니까 자, 이렇게 x에 대한 1차항은 자변에 상수항 우변에 모아서 우리가 평범한 부등식 풀듯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이렇게 돼 있잖아.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a는 얼마가 되고 봐야 되냐면 이렇게 되고 봐야 된다고. x에게서 0이 돼야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을 수 없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자 a는 무조건 1 그러면은 1이니까 자 부등식 모양을 a가 1이라고 놓고 다시 재작성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등식이 a가 1이면 이런 모양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판단. 자 여기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어야 된다고 문제에서 그랬잖아. 해가 없다는 얘기는 x에 어떤 말이 들어가 어떤 수가 들어가도 거짓 이거 아닌가요? 거짓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x에 어떤 수가 들어도 얘는 0이니까 0은 이것보다 크다가 거짓이지. 양수 음수. 0은 이것보다 크다. 0은 양수보다 크다가 거짓일까? 0은 음수보다 크다가 거짓일까? 골라보세요. 양수 아니에요? 맞죠? 여기가 양수가 되어야 거짓 되면서 x 뭐가 들어가도 거짓이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라고. 그럼 b 플러스 1이 양수면 일단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거 또 이제 하나 체크해야 될 거. 자 0은 0보다 크다. 어때요? 이것도 거짓이죠? 그러면 얘는 양수이면서 동시에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0 이상.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일단 a는 1이 돼야 되면서 b가 마이너스 1 이상인데 문제가 좀 그래요. 여기서 A의 값도 같이 넣어주셔야 좀 말이 되는데 좀 문제가 A도 같이 물어봐야 되는 건데 B만 물어보면은 좀 그러네. 아무튼 이렇게 풀면 됩니다. 143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143-1번? 네. 이것도 X 이항에서 2번을 이항하고 그러면은 이런 모양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143-1번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1 이항하면 mx와 x를 빼긴 했으니까 n-1x가 개수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 바꾸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러면 142-2번 갈 때 왜 a가 1이었어요? 자, 여기 있는 요거 1번 문제부터 a가 1이었어요. 일단 여기가 0이 되고 나야지 이렇게 되든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일단 1차의 개수가 0이 돼야 되는데 m의 값은 바로 얼마가 있어요? 바로 나오죠. 저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143-1번 같은 경우는. 네, 2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일단 x에게서 0이 돼야지 이제 상수항을 따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3-2번 같은 경우는 a-b가 0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해가 많든지 무수히 많든지 아니면 해가 하나도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거를 만족시켜 놓고 나서 상수항에 대한 걸 따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없는 경우 이제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바로 나와요. 이제 다만 상수항을 아까 오히려 조금 까다로운 거는 142-1번 같이 상수항의 범위를 물어보면 그게 좀 까다로워지는 거지.